어제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에 조금 바짝 강했다가 약간 주춤했던 기업들이 이쪽에 있죠. 예. 어제 우주 관련해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그나마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그죠?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뭐 많이 투입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2024년까지 2045년이죠 최소 100조 투자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주 항공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뭐 그렇게 밀었던 정부가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더 윤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더욱더 아마 여기를 좀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관련된 종목을 연결을 해본다면 자료에도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인텔리안테크가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의 또 좀 내용을 본다면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제는 200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매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살짝 기관들이 사는 거에 비해서 무거운 이유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아마 좀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인텔리안테크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네옴시티 쪽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원앱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원앱하고 뭐 한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 쪽으로 관계가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성 안테나 핵심 생산 업체가 이제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관련해서 하나 쪽으로 매각이 되는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로 매각이 네, 됐어요? 하나 쪽으로 인텔리안? 인텔리안 말고 그 위성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참, 네. 문제입니다. 네. 예, 그 총명하던 우리 키맨이 갑자기, 네. 갑자기가 아니라 요새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기억력에 저하. 그러니까요. 나도 우리 저희가 네. 누구지? 그 KB 그 증권의 김 누구지? 김건진 부장. 네. 김건진 부장. 네네. 네. 김건진 부장이 그래서 세트레가이. 맞아요. 세트레가이. 맞아요. 자기 인생을 바꿔줄 주식이라고. 세트레가이. 이게 세트레가이. 왜 생각이 안 나죠? 어. 네. 참, 문제야.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세트레가이가 이제 그런 이제 위성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그룹으로 매각이 좀 되었죠. 네. 네. 하나그룹으로 이제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데 어제 시가에 높게 이제 출발했다가 좀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하면 좀 따라가기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에너지가 어제 또 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관련주는 업데이트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위치는 어느 정도에 와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들의 특별한 매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인텔리안테크 쪽이 기관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위성 관련 주주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리아나 뉴스까지 뭐 있습니다. 미국에서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아나는 합법화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중대 질병 환자에 대해서는 약간 통증에 대해서 아마 통증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테마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아마 우리 뭐 초보자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 좀 단지 많은데 아니에요? 첨단? 네, 그건 오송. 오송. 네, 그 충북 오송이 이제 화장품 쪽. 그럼 여기는 네, 오성 첨단 소재. 오성?
이건 발음을 잘못하면 우리 네네. 키맨 리처드 아, 탓이에요. 그 때문인가요? 그러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성, 충북 오성은 그 화장품 아모레인가요? LG생활인가 이런 이제 기업 R&D 단지가 있는 쪽이고, 오성 첨단 소재가 약간 마리아나 관련주로서 과거에 뭐 이슈, 뭐 테마주로서 움직였는데, 뭐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고수분들의 영역이다 정도 그런 뉴스들이 있다. 그래서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테마가 뭐 먹힐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워낙 짧게 같고요. 스쳐 지나가니까 네네, 정말 맞아요. 잘 치고 빠질 국내 합법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우리는. 뭐. 그 캐나다가 합법화했잖아요. 네. 먼저. 그 캐나다에서 합법화한 거. 그래서 전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디 특정 지역의 병원에서 그냥 마약 가지고 뭐 오남용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냥 간호사들에 의해서 마약 처방을 한다고. 아. 그건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대표님은 호기심이 있으시죠? 호기심이 많지만 자제를 통제력을 가지고 저희가 이성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좀 아 그런가요? 뭐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래서 요 새로 나온 세로주를 수소주를 먹어보고 싶긴 한데 어떤 맛인지 젊은층들 공략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롯데칠성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요 소주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지난주 초반에 지난주 중반 정도에 IR이 있었고요, 롯데칠성에. 그래서 이제 그 IR을 다녀온 모 애널리스트 분이 내년도의 실적 추정치를 2,600억 정도에서 3,000억으로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고, 그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탄산 이야기, 제로 탄산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새로 나온 세로 소주가, 이름이 세로라서 제가 지금 자꾸 세로가 반복이 되게 되네요. 새로 나온 세로 소주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어서 하이트 진로 주식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롯데칠성이라니까요. 아, 롯데칠성이요? 지금 집중 좀 해주세요. 지금. 아 미안해요. 네. 나 자꾸 소주 하면 자꾸 네. 하이트 진로가 떠올라서. 우리 하이트 진로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이제 황윤 팀장하고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을 꽤 오래 몇 개월 같은 파트너로 했었는데 그 하이트 진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 네. 물린 주식이 오르면 네. 같이 한잔 한잔 하기로 하고? 했는데 네. 아직 1년째 못하고 아, 있어요. 못해요. 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 하이트 진로가. 네, 아무튼, 점유율이 그래서 이제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롯데칠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 보시면서 치맥도 드셨겠지만 아마 요 소주 드시면서 응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입소문을 탔다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라고 합니다. 아. 소주를 만드는데 원래는 이제 과당이 들어가나 봐요, 설탕 같은 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건강에도 조금 뭐 친환경적이고 도수도 좀 낮고 그래서 쓰지 않은 약간 뭐 그런 뭐 게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수급을 업데이트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해보니까 상업펀드가 세게 지금 빨간색입니다. 수급은 빨간색으로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바닥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롯데칠성에 대해서.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7월달 이후로 매도 포지션에서 어제 입으로 중립 포지션으로 드디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유했던 이후로 주가는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사실 좀 따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는데 사모펀드에서는 꽤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좀 어제 진심으로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은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다음에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그려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살짝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1년 뒤에 영업이익 추정치와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니까 같이 지금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미국도 오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업종만 살짝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소주는 그다음에 우리 음료는 필수 소비재 성격이 있으니까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계속 좀 포트를 강화를 한다면 뭐 조정받을 때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롯데칠성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2023년도 내년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저기 전망치를 제가 다 뽑아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요 내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지난주에 기업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이 회사가 내년도에 2,600억을 봤었거든요. 근데 3,030억으로 이렇게 한 방에 올려버린 요게 아마 저는 이제 가장 지금 보시면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최근에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네. 9월 말부터 쭉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올리고 난 다음에 매니저들 분들 대상으로 이제 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지금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관 수급이 조금 또 유입이 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건설 장비주들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해서는 꽤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수급이 들어온 대창단조, DY 파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한번 그 부분 업데이트를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오래간만에 DY 파워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DY 파워는 먼저 보시면 유압 실린더라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압 실린더라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유압 실린더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고객 정보를 보시면 전방에 있는 고객사가 누구냐면 100% DY 파워의 유압 실린더를 가지고 뭐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현대건설기계가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도 유압 실린더의 일부를 여기 DI 파워로부터 조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고객사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부품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그럼 전망도 지금 업황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타 뭐 히타치라든지 CAT는 뭐죠? 캐터필러, 볼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전방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고객사들이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면 업황이 좋다. 그러면 DY 파워도 업황이 좋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수준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선이 200일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일선과 주가를 이제 같이 그린 그림을 보면 좀 왔다 갔다 200일선이 굴곡이 있죠. 사이클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최근에 주가가 200일선은 다시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200일선을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서히 200일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게 되고 요 흐름을 타고 지지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업황이 좋으면 요 그림을 그리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 이 회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가 신고가 업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DI 파워도 그런 그림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업황이 좋은데 주가 수준은 2018년도 주가 수준과 지금 똑같은 수준에 위치해 있거든요. 3년 동안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018년도 시가총액 수준이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는 계속 좀 이 소모성 부품의 유압 실린더는 좀 좋아질 거니까 올라갈 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공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사모펀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종목들이 대부분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근데 가장 먼저 일단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는 TJ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TJ 미디어. TJ 미디어는 노래방 응원 관리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예전에 태진이었는데. 네, 태진. 근데 노래방 이제 TJ로. 대표님도 노래방 좀 가셨나 봐요. 소실적에 또. 아유, 소시적은 지금도 소신데. 아, 그래요? 최근에도 혼자서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가시나 보죠? 아니야,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아, 노래방 그래요? 진짜 안 가요.
근데 저는 뭐 어릴 때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음악밖에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한때 딱 제 때가 노래방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5학번인데 그때가 딱 전후로 아마 그때 노래방이 한창 막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TJ 미디어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금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금령. 네. 예, 노래방 딱 가면 우리 그 처음에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시간 딱 넣어주면 화면 딱 켜지면서 TJ의 태진 아니면 금령입니다. 그렇지. 두 개가 이제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지금 사양 산업이잖아요. 지금 요즘은 뭐 동전 노래방이 일단 조금 뭐 많은 분들이 동전 노래방도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사양 산업이고 우리 마이크 저희 집에도 이거 있거든요. 이거 뭐 마이크의 노래방 마이크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예. 내 책에 보면 내가 네. 그 아이템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과 이거를 유행시키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시제품 들고 뛰어다녔던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용 휴대용 노래방. 이게 대표님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이게... 노래 정말 못하는데 네네. 그 기계를 시제품을 들고 가가지고 아.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세일즈를 하는데 네. 내가 택시 기사들 여의도에 그 식당 앞에 택시 기사들 쫙 세워놓고 그걸로 택시 그 무선 마이크 가지고 내가 아파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야? 이술인가요? 이수일인가? 김수일인가?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성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아무튼 저희 첫째도 뭐 요즘 뭐 TV 켜놓고 혼자 뭐 난리인데 제가 시끄럽다라고 막 하는데 아무튼 노래방 마이크 같은 이런 경쟁 대체제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죠. 힘든데. 윤수일. 윤수일이라고. 윤수일 아니네요. 그러니까 윤수일. 너무 오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자 노래방 반죽이 제조하는 회사를 사모펀드가 어제 하루만 산 게 아니라 최근에 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3분기 실적에다가 곱하기 4를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업황도 조금 꺾여 있고 부진한 상황에서 이 TJ 미디어를 두고 뭔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M&A 관련된 그죠 그런 부분들로 아마 지금 좀 상업펀드는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뭐 뉴스가 나올지 그 지금 사실 뭐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뉴스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봐도 뭔가 나올 만한 거를 왜 사는지에 대해 찾기가 요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뉴스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어쨌든 최근에 꾸준하게 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래방 만드는 노래방 반죽이 제조하는 회사인데 금령이 참 많이 최근에 힘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한 400% 되면 그래요? 네,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방을 한 몇 년간 이용 안 했잖아요. 그렇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금령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고 TJ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탄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떤 금령을 잡아먹는 건가요? 잡아먹다니 아침부터는 흉측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 한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롯데칠성 있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EV 전기차 릴레이 관련된 부품 만드는 YM텍 대부분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연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요. 콘텐트리 중앙 자 모트렉스가 있습니다. 그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네, 기억하시네요. 모트렉스는 우리가 자율주행 쪽은 다들 이제 기대감만 있고 꿈만 있는 쪽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래도 숫자가 있는 기업으로 내가 한다면 모트렉스를 봐야 된다.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모트렉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치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 요즘 어떻게 됐나? 근데 이게 참 미국에서 그 모비라이가 상장하면서 이게 좀 붐이 될 줄 알았는데 모비라이부터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모비라이가 최근에 뭐 상장될 때 살짝 반짝했다가 그냥 좀 비실비실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 주간 찐시황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뭐가 있냐면요. 요거 사진을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자료에 보시면
그 청계천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다 타보실 수 있어요. 예약 가서 신청해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 워낙 그 기술력 자체가 좀 안정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안정성을 뭐 담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같이 동승을 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아무도 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청계천에서 한번 그 부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뉴스에서 하나 잡은 장면 중에 하나가 카메라 달려있는 장면인데 제가 그거로 캡처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요거네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지금 타보는데 아직은 좀 합숙 중인 거 당연하죠. 아직은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물론 그래도 외부에서 뭔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스스로 속도를 멈추고 천천히 비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가능한 거 같고요.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청계천에서 그거 한번 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부품주로 본다면 뭐 별로 재미는 없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0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200일선이 몇 안 되는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200일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지를 받았고요. 자, 전고점이 18,000원 정도에 있고, 위에 상한가 가면서 막 거래가 많이 되었던 쪽이 18,000원에서 20,000원 쪽에 있는 저 구간이 있는데 매물 소화를 지금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쪽에 이슈가 좀 된다. 그러면 모트렉스를 우리는 결국에는 좀 본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돌았는데 저항 18,000원 돌파하는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